이전보다 더 훨씬 물질주의적이고, 이전보다 더 훨씬 본능적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그러한 세계를 중심으로 AI 세상이 펼쳐지고 그것이 세계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AI가 많이 OTT 플랫폼이 일상화된 미국 같은 경우에 사람이 나는 고양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라 라고.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월요일 아침에 목회자들에게 월요일은 쉼을 가지는 날이어서 오전에 간혹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동네 산책하려고 나섰는데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생겨서 눈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면서 분명히 안경은 썼는데 멀리 있는 것이 흐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눈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조금 걸으니까 좀 적응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한 40분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안경이 아니라 제 아내 안경을 쓰고 제가 산책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안경을 쓰는 것, 이것이 사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AI가 가져온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AI 세상에 대한 교회의 대응 이유로서는 저는 세계관 변화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안경이 바로 세계관이죠. 나는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안경은 다 쓰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많은 분들도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입니다. AI 기술은 과거의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인 또 하나의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될지 사실은 우리가 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에,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생각하면 AI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이전과 AI 이후의 세계관의 형성의 방식과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이전에는 그 세계관 형성이 매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10년, 20년 정도 갖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2000년대 들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C.S. 루이스가 미어 크리스천애티라는 책을 쓸 때 제1장을 옳고 그름, 이것이 우주를 문제를 푸는 클루다, 열쇠라고 그렇게 BBC 방송국에서 연설을 했을 때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무너진 것이죠. 특별히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절대적 기준을 믿고 살았던,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았던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의 전쟁을 통해서 황폐해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지 않을까. 그래서 루이스가 이 옳고 그름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까지 이것이 흘러갈지 모르는 매우 긴 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AI 이전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다면 AI 이후에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 세계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AI 이전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의견에 따라 주어야 형성이 되었다면 AI 이후 시대에는 소수의 의도, 아주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AI를 통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AI 이전의 시대에는 인간 너머의 세계를 중심으로 했다. 이 표현을 제가 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인간 너머의 세계가 사실은 세계관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 자신보다는 인간 너머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철학적 담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 모아지고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가 흘러가면서 세계관이 형성되어 왔는데, AI 이후에는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들이 수집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정보들은 대부분 인간 이하의 세계입니다. 이전보다 더 훨씬 물질주의적이고, 이전보다 더 훨씬 본능적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감각적인 그러한 세계를 중심으로 AI 세상이 펼쳐지고 그것이 세계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가 많이 OTT 플랫폼이 일상화된 미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 어떤 성도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고양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해도 그걸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고양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도 학교에서 그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라 라고 지지해 주는 그런 시대예요. 인간 이상의 세계를 탐구하며 형성됐던 세계관이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 AI 이전의 시대는 윤리적 책임성이 분명했습니다. 각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논문을 발표할 때에도 각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제 AI 이후의 시대에는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될지, 기계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어주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율주행 시대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냐,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생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AI 이전에는 오랜 시간이라는 그것에 맞물려서 성찰과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검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AI 이후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결과에 의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도 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부팅을 했는데 약 한 3분 걸려서 이게 떴다 그러면 바로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1980년대 말에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군수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 군 전산화 작업을 처음 했던 그런 시대고, 인터넷이 막 도입하던 시대가 불과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군수 물자를 전산화해야 된다라는 그 시대에 교육을 받고, 또 한글 워드를 배우고 컴퓨터가 부대마다 도입됐던 최초의 그런 시즌에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군수 물자를 다 전산하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부대에 들어와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한 5분 걸렸어요. 5분 동안 모니터를 보고 언제 켜지나 가만히 있다 5분 켜지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기계가 있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정보를 넣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수준이었는데도 거기서 문서가 나오면 지휘관들이 그 숫자가 틀리느냐 맞느냐 상관없이 그 작업 자체에 신기해가지고 많은 잘못된 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에 의해서 다 그냥 넘어갔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불과 20몇 년 전이었습니다. 30년 전이네요. 30년 만에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AI가 급속하게 발전된 앞으로 한 3년, 5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미 이전에도 인터넷 시대에도 웹 이어라는 게 있죠. 1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웹 이어 거의 3개월 단위로 세상이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웹이어가 3개월이었다면 이 AI 시대의 AI 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몇 주 만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속도를 즐기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AI 이전에는 그래도 수평적 평준화 시대로 어느 정도 공평한 시대를 이루었다면 AI 이후에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더 심각할 것이다.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AI를 접하지 못하거나 또 AI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속된 그러한, 그래서 양극화되는 시대가 더욱 도래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큰 변화, 이것은 세계관적 변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후에 강의하실 우리 최 교수님과 김 대표님이 더 잘 말씀드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어떻게 퐁당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인가. AI 기술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교회가 뒷일로 놓아서는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교회는 어떤 세상의 기술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과 성찰을 통해서 독해력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기술적 독해력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말을 씁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연 교회에 도입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검증을 해야죠. 뭐 AI 기술을 설교 준비에 도입해야 될 건 말해야 될까? 당연히 독해를 해야죠.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또 이전보다 더 빨리, 더 알지 못했던 기존의 검색 툴이 검색하지 못했던 것들을 검색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장을 AI가 작성해 준 것을 설교자가 읽는 것은 안 되는 것,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AI 기술이 가져온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복음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배제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 인쇄 기술이 발달했을 때 종이 인쇄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쇄술의 발명이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보다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쇄술이 더 빨리 발전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오늘 이 시대에는 건강한 컨텐츠를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도 되고 몰라야 되는 일들, 막아야 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문화 속에 더 빨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트리니티에서 성경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었던 폴 히버트 박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의 이 선교적 크리티컬 컨텍츄얼라이제이션 이론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시대 문화를 세모라고 한다면, 현대 크리스천 컬처를 네모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대의 타겟 컬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시대의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세모의 형태로 전해질 수 없고 또 네모의 형태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그라미 형태, 또 다른 문화의 형태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뿐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서 오늘 이때까지 이럴 때까지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를 뛰어넘어 또 유럽 문화, 또 북미 문화, 우리나라에 온 유럽의 유교 문화, 있었던 유교 문화, 이 모든 것의 문화와 문화를 뛰어넘는 단계에서 반드시 그 문화의 틀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 그 자체를 이동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어야 될 이 타겟 컬처에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태블릿과 함께 자라나는 이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것인가?